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밀리니까 좀 기사가 쌓였어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 해드릴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논란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폭 얘기를 좀 빼놓을 수밖에 없겠죠. 이동관 아들이 2011년에 이 무렵에 하나고를 다녔었거든요. 하나고 아시죠? 저 은평구에 있는 부자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있는데 거기서 학폭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동관 후보자의 태도가 가관이었죠. 이 뭐라고 했었냐면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건 맞다. 근데 1학년 때 당사자 간에 화해가 있었다. 그리고 일방적 가해가 아니었고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언론의 공방이 심했었는데 최근에 그 당시에 이동관 아들의 담임을 맡았던 전직 하나고 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청문회장에 나오고 싶었는데 여당이 반대를 하면서 나오지 못해서 결국에 언론과 국회에서 대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이동관이 얘기하는 건 다 개소리다, 다 뻥이다 이런 겁니다. 본인이 이 후보자의 담임이었어서 잘 아는데 2012년 3월부터 피해 학생들로부터 직접 진술서를 받았고 그 진술서가 공식 진술서가 맞다는 거예요. 화해한 적이 있는 건 맞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진술을 작성했던 거고 상담해온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 정도가 심각했다고 하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효과는 미비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정말 심각한 폭력이 없었으면 왜 아들이 전학을 갔겠냐. 이동관 아들이 전학을 갔잖아요. 또 한 말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학폭위가 20번을 열었을 사안이라면서 이 사안이 굉장히 엄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이동관 후보 아들이 학폭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학폭이 벌어졌을 당시에 이동관 후보의 부부가 선생님에게 압박을 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고 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다. 권위를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졌어요. 당연히. 근데 그 당시에 이동관 후보의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가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하는 톤이 좀 건방지다고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은 없다. CCTV가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폭력 사실을 인정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일부는 있었겠죠. 이러면서 내가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렇게 받아치기도 하고요. 장관급 후보자의 태도라고 보긴 좀 어렵죠. 아들의 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여당의 반발로요. 국민의힘이 왜 반대했었냐면 이런 이유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학생이 함께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그 학생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일방적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참고인을 청문회에 진행시킨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전혀 납득이 안 되죠. 그럼 항상 찬반이 있어야 됩니까? 그 당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담임선생님이 증인으로서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아무튼 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언론 탄압 얘기입니다. 이 경향신문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냥 대표로 가지고 왔어요. 조중동은 사실 이 얘기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는데 한겨레와 경향은 계속해서 이 문제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이랑 홍보수석을 지냈었잖아요. 근데 그때 언론자각 의혹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변인 그리고 홍보수석을 지냈었는데 그때 요청받거나 보고받은 언론장악 문건이 있냐?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이동관 후보자는 보고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면서 실무선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보냈을 뿐 난 모른다. 이런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언론 모니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언론 모니터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이라고 하면서 친정부 언론인을 선정해서 보관 문건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격려하도록 유도했다. 뭐 이런 내용이 문건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문건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격려 전화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현장에서 바꿔드린 적 있다 이렇게 해서 뻔뻔하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걸까요?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가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 한술 더 떴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이랑 통화하면 안 되냐.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나참이라고 하면서 또 역시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는데요. 예전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시절에 홍보수석이 KBS 사장에게 세월호 보도권을 두고 전화를 해서 유죄 판결 받았었잖아요. 뭐 그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동관 후보는 문건이 나오면 작성 주체가 없지 않냐, 홍보소식에서 만든 자료냐 이러면서 답을 계속해서 피했습니다. 자, 그 다음 논란, 건강보험료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동관 후보자가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었는데 꼼수를 부려서 아들 건강보험 피부영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돈을 못 벌었으면 피부영자로 등록을 해도 되겠죠. 근데 당시에 이 후보자가 사업이랑 배당 소득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잃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피부영자 이름을 어떻게 올렸을까요? 저도 피부영자로 많은 가족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굉장히 깐깐히 보거든요. 전화 옵니다. 피부영자 자격 박탈됐다고 막 집으로 우편도 오고 그러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역시나 황당한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 후보자 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 취득과 상실이 이어졌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이동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을 했을 때 정권의 협조적인 언론인을 따로 분류해서 대통령 전화 경력 리스트를 관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심지어 구구성형 기자의 소송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했던 영포빌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나왔다고 해요. 거기에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그러면 이 기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 구구성향 프리랜서 김모 기자가 2008년에 이런 강연 내용을 뿌렸다고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이병렬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두고 친북 세력들과 합세해서 지금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면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람들을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고발당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판에서 2천만 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명예훼손으로요. 근데 이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대통령실에 작성한 문건을 보면요. 정확하게는 이동관 대변인 산하의 언론 1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합니다. 김 기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된 강연을 인터넷상에 전파하는 계획도 세웠다고 하고요.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확실치도 않은 내용을 확산시키고 이 얘기를 전한 사람을 왜 도와주려고 했던 걸까요? 아무튼 이 문건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 소송을 직접 도왔다는 사실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부인이 2010년도 무렵에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이때 어떤 사람이 국제 행사에 한 자리 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줬다고 합니다. 이 후보자 부인에게. 그 내용이 판결문에 써 있는데요. 이 부인에게 이력서와 2천만 원인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고 하는데 이 후보자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이 보도를 한 YTN에 필요시에 법적 대응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YTN이 보도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간 굉장히 버럭한 상황이고 이동관 후보자 역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후보답게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 10일에 YTN에서 무슨 소동이 있었냐면 붕당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피의자 얼굴을 이동관 후보자로 내보내는 실수를 한 거예요. 사실 실수하기 조금 어려운 건데 아무튼간 이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이 10초간 게재돼서 방송사가 방송사고를 냈고 뭐 사과하긴 했지만 어쨌든 명예훼손일 수 있는 방송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YTN 임직원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한가는 모르겠어요. 사실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은데 법적 대응을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데스크에서 이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전 교사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A 교사의 인터뷰는 익명 뒤에 숨은 일방적 주장을 넘어 악마의 편집이다.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면서 가짜 뉴스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무려 16번째 장관급 공직자가 됩니다.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미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언론 지역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방통위원장 잘렸고 방심위원장 잘렸고 KBS 사장 위험하고 MBC 사장 위험하고 뭐 그런 건데요.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 장악 기술자로 지목을 받아온 인물이 맞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지금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KBS가 정말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공영방송을 경영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아니라 노조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에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이동관 후보자. 아무튼 모든 언론에서 언론 장악 기술자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KBS와 MBC, YTN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미 윤석열 정부의 KBS 때리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되죠. KBS가 이미 뭐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은 공영방송 이사진이 대대적으로 바뀔 겁니다. 이미 한국방송 이사의 경우, 그러니까 KBS 이사의 경우에는 야권 성향의 남영진 이사장하고 윤석열 이사가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권 성향의 사람이 자리에 앉았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는 여야 4대1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사의 구도가 6대5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KBS 김희철 사장의 해임도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MBC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단 문화방송 대주주인 박문진, 권태진 이사장이 이미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권 성향의 김기중 이사가 다음 달 해임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건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김기중 이사가 나가게 되면 원래는 여야 구도가 3대6이었거든요. 근데 5대4로 바뀌면서 여가 비중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안영준 문화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 처리도 언제든지 가능해지고요. 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YTN도 민영화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 지분이 지금 30%가 넘거든요. 공기업 지분을 매각한다면 YTN의 경영 판도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싫어하는지 직접적으로 밝혔더라고요. 가방이 관사인 박성중 국민의 의원이 한 말인데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킹 등 라디오 프로그램과 진행자를 특정해 이들 프로그램에서 야권 성향 패널이 많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이동관 후보자의 검증 보도를 거론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그래서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냈고 MBC는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장이 바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KBS 사장도 바뀌고 MBC 사장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이 소송들이 취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수와 진보 언론 이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 예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조중동 자체가 이 이동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더라고요. 한겨레와 경향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앙일보는 KBS 때리기를 하면서 이동관 후보자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중앙일보 사설은
8월 21일 플랫폼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방송개혁의 본질이다입니다. 공영방송은 그동안 특정 정파에 치우쳐진 편향 방송과 불공정 보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KBS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자이고 무보직으로 억대 소득을 챙긴 사람만 30%가량에 이르는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쇄신 요구가 컸다. 그런데도 개혁 노력 대신 시청료 인상을 추진해 역풍을 자초했다. 방송장악 의혹에 대해선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이동관 후보가 앞으로 행동으로 직접 입증해야 된다. 정치권도 총선 셈법만 따져 혁신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의 적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고요. 한국일보는 청문회 모습을 지적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 한국일보 사설은 8월 19일 자녀 학폭 언론 장악 의혹 해소에 미흡한 이동관 청문회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증인 참고인 없었거든요. 여야가 하도 반대하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을 안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어제 청문회는 증인 참고인 없는 초유의 부실 청문회로 기록될 만하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 정권 때 언론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대상을 불러야 한다고 우기면서 합의가 결렬된 탓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때처럼 하루만 버티면 임명된다는 관행이 청문회 제도 무력화를 낳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청문회에 대해서 손봐야 된다. 이렇게 할 바에 왜 하냐는 식의 글을 썼고요. 자, 뒤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입니다. 워낙 많아서 다 읽어드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경향신문도 비슷한 톤이긴 한데 한겨레에 좀 잘 나와 있어서 한겨레 사설을 좀 집중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 한겨레 사설은 두 개인데요. 먼저 8월 14일 공영방송 이사장 정격 해임 시도 이명박 시즌2 보는 듯입니다.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업무 추진 및 사용과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감사원법 위반 등을 해임 사유로 들고 있는데 남 이사장은 근거를 들어가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문화방송 자료를 박문진이 대신 받아 제출하지 않는다고 감사원 감사방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원이 MBC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MBC가 제출을 안 하니까 박문진 너희들이 대신 받아서 줘 라고 했는데 박문진이 그거를 대신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감사원에 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권태선 이사장을 상대로 아니 왜 니들이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안 되겠어. 너 감사 방해야 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지금 해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읽어드릴게요. 이 정도 사안이 이사장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지만 방통위 검사, 감독 결과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조사 및 감사 결과 등 어떤 공식적 확인도 없는 상태다. 수사도 안 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나중에 법원에서 부당해임이란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관없는 투다. 그때는 이미 방송 장악을 다 끝낸 후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장을 무리하게 갈아치우고 난 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 강한 톤으로 썼고요. 자, 한겨레 또 22일 사설입니다. 내 편 아닌 공영방송 이사진 모두 해임. 이 다음은 뭔가? 정말 이렇게 초고속으로 바꾼 적이 있나 싶어요. 없는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만 골라 찍어내낸다. 방송 독립성을 위해 임기를 보장하는 법 취지는 물론 선임 절차의 공정성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총선정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누가 뭐라 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 막무가내식이다. 아무리 친정부 관제 방송을 만든다 한들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독재적 성태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글이고요. 이렇게 격렬하게 언론인들이 방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태도. 벌써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장학금 인사를 16번이나 지금 임명 강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독재 정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